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금방삼촌TV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분은 또 특이한 직업을 가지신 분인데요. 혹시 현재 직업이 어떤 건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네, 현재 저는 오티스 엘리베이터 코리아 해외사업부에서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의 해외 영업 참 특이한데요. 그 회사에서 혹시 명확하게 어떤 업무를 하시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저희는 이제 국내 사업부랑 해외 사업부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해외 사업부에서 오티스 엘리베이터를 해외로 수출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쉽게 생각하면 개인 상사의 업무를 하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팀이 중동이나 아프리카, 또 아시아, 미주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안에 영업사원들이 각자 맡은 국가들은 개인만 담당을 하기 때문에 서로 업무가 교차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제가 맡은 국가에 대해서는 A부터 Z까지 모든 걸 혼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부터 Z까지라면 쉽게 말해서 엘리베이터 이제 해외 바이어들에서 견적을 요청하면 그 견적을 바탕으로 제가 그 금액을 제공하고, 그래서 수주가 이루어지면 그 생산 납기가 있지 않습니까? 엘리베이터. 네네네. 네, 그거를 중국에 있는 공장에다 요청을 해요. 3자간 무역이기 때문에. 그럼 중국에서 그 생산이 한 달 정도 걸리고요. 그 생산이 완료될 시점에 맞춰서 선적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선적에 관련된 통관 서류라든지 모든 거를 BL이랑 다 완성을 해놓고 그쪽에 물건이 도착하면 그쪽에 건설 현장에 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때 문제가 터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뭐 부품 결함이라든지 부품이 미싱이 났다든지 그런 부분까지 케어를 저희가 모든 걸 다 하기 때문에 A부터 Z까지 하는 거의 개인 상사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와, 일이 생각보다 엄청 많겠는데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일 배우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또 한 번 그와 관련된 일을 해보면은 그와 유사한 업무나 이런 거 할 때 뭐 특히나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매우 많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아까 중국도 말씀하셨고 중동도 말씀하셨는데 업무에 혹시 사용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뭐 영어만 사용해야 되는지 뭐 그런 것들 알 수 있을까요? 물론 뭐 중국어도 사용할 줄 알고 제가 뭐 중동 이라크랑도 일을 하니까 그쪽 언어를 다 사용하면 좋겠지만 아직까지 뭐 세계 공통어는 영어인 것처럼 중국도 그렇고 바이어들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영어를 바탕으로 소통하기 때문에 그 외의 언어는 하면 플러스지만 굳이 하지 않아도 그게 마이너스가 될 것은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이 회사 해외 영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영어가 필요한 게 사실이고 혹시 그 밖에 그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이제 외국계 회사를 근무하셨어요, 아버지도. 그래서 영어 강조를 엄청 많이 하셔서 초중고 때 딴 공부보다도 영어는 항상 손에 놓지 않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학교도 미국으로 갔다 오게 됐고, 그때 제가 이제 미국에서 학교를 나오면서 무조건 일을 할 때는 영어를 쓸 수 있는 업무를 해야겠다, 제가 할 수 있는 장점을 살려보자 했을 때 외국계를 선택하게 된 거고, 외국계 안에서도 이제 해외 사업부를 선택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오티스 엘리베이터 국내에서 일을 한다면 사실 영어가 크게 상관이 없지만 다른 회사들에서도 해외 사업부에서 근무를 하게 된다면 영어 관련된 뭐 자격증이라든지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그 프리토킹 하는 자격증을 그때 하나 제출했었는데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업무에서는 실 업무에서는 프리토킹이 중요하니까 그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영어를 유창하게 그래도 사용을 할 수 있어야 오티스 해외 영업에 입사를 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근데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네네네. 사실 업무할 때 영어를 쓰다 보는 게 한정적으로 사실 쓰게 돼요. 그래서 그렇죠. 예, 보통 일상생활 얘기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하다 보면 업무에 초점된 영어만 쓰기 때문에 그렇게 큰 어려움은 또 없을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해당 업계에 그 비즈니스 영어 그쵸. 수준 정도 이제 네. 그렇죠, 준비를 하고 네. 입사에 도전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해서 입사를 했어요. 네. 그러면 그 최초 입사 당시에 사원의 연봉이나 뭐 급여 수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전체 그 대한민국으로 봤을 때 평균을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 그 수준의 중간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엘리베이터 회사고 제조업 회사이기 때문에 동종업계랑 또 비교를 하게 되면 동종업계에 대비해서는 더 낮은 편에 측정이 되어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다만 여기서 저희 회사를 제가 선택할 때 크게 장점으로 생각했던 거는 대학원을 지원을 해주거든요. 대학원 비용을. 그게 2년간 4,500만 원 정도 되니까 그 부분을 연봉에 같이 넣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영업 같은 경우에는 저도 그렇지만 수주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분기별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통 다른 회사 같은 경우는 1년의 마지막에 이렇게 인센티브가 나오는 제도인데 저희는 좀 특이하게도 3개월마다 월급에 인센티브가 포함돼서 나옵니다. 네. 그러면은 아무래도 한국에 있는 엘리베이터 회사가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외국계 오티스 엘리베이터 회사가 있다면 외국계 기업이기 때문에 혹시 한국 기업에 비해서 뭔가 다른 점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까요? 네, 저희는 본사가 미국에 있고 모든 법과 절차를 미국에서 정한 법에 따르거든요. 그래서 업무에 대한 절차가 어떻게 보면 까다로울 수 있어요. 까다로울 수 있는데 그만큼 실수를 줄이기에도 좋고 또한 이제 법률이나 이런 강령들이 굉장히 엄격하게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떠한 조그마한 횡령이라든지 실수를 하게 된다면 한국에서 저희 지사는 이제 철수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모든 영업사원들이 어찌 보면 굉장히 FM으로 일을 하고 네, 깔끔하게 뒤탈 없이 일을 하려는 성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책임감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강조를 하는 것 같네요. 네, 이제 한국계 맞습니다. 기업보다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업 외에도 골프 브랜드 이제 그 앰버서더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 매우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골프 브랜드 앰버서더를 하면서 혹시 어떠한 이점과 또 이제 단점이 있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처음에 제가 인스타를 시작하게 된 게 사실은 저희 회사가 워라밸 보장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퇴근하고 운동을 취미로 하다가 헬창 일로 빠졌고 그래서 결국 대회까지 출전을 하게 됐었어요. Pull my heart out of my chest, train my mind so I forget. Sink your teeth into my bones, dig me out, then fill the hole. Tear me apart, tear me apart and watch it burn. 그때 대회 영상들을 올리면서 이제 팔로워가 그래도 꽤 생겨가지고 그 기회로 사실 더 많은 기회들을 또 접하게 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헬스장 미켈란 스포츠 센터에서도 앰베서더로 활동을 하게 됐는데 거기서 또 만났던 다른 인플루언서 분들이 골프웨어 모델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저도 한창 그때 골프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저도 한번 지원을 해봐야겠다 해서 좋은 기회에 지원을 해서 발탁이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큰 이점은 사실 골프웨어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직장인 월급으로는 매달 골프웨어를 사기가 사실 부담이 굉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근데 연간으로 지원이 나오고 저는 그에 맞게 또 사진을 한 달에 최소 4장 정도 업로드를 해주니까 그런 이점이 계속적으로 뭔가 발생이 되는 것 같아서 저도 모르게 운동을 더 열심히 하고 활동도 더 열심히 하려고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한 달에 4번 이상 이제 사진을 올려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걸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실 뭐 바쁘거나 라운딩을 못 가서 못 올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제 페널티를 받게 되고요. 근데 그게 한 번 뭐 페널티 받아서 이게 계약이 끊기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게 수차례 누적이 되면 활동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매우 엄격하네요. 오늘은 오티스 엘리베이터의 허성 과장님과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는데요. 일단 허성 과장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으시면 여기 보이시는 인스타 계정에 이제 접속을 하셔서 팔로우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만약에 이 영상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come over, let's have a little chat. And I say, okay, I guess I'm fine with that. But as we get to talking, I could go insane. You just kept speaking those words, and it started to hurt my brain.